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들어왔죠? 앞으로는 또 이렇게 꾸준히 다시 한번 비디오를 올릴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수소 방정관이 있고요. 이 안에는 진공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수소 기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프리즘을 통해 수소는 이렇게 4개의 선 스펙트럼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소는 왜 이런 선 스펙트럼을 가지게 될까요? 수소 원자가 4개의 선 스펙트럼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보어의 원자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원자의 핵은 이렇게 중심에 있고요. 원자 핵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전자 껍질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어 모형의 규칙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전자 껍질들마다 이름이 있는데 핵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전자 껍질을 K라고 합니다. 이 전자 껍질을 K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 있는 핵을 독일어로는 Kern이라고 하는데 이 핵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전자 껍질은 이 K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알파벳 순서대로 L, M, N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 껍질을 수로 나타낼 때 그것을 주양자수라고 하고요. 표기법은 소문자 N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주양자수는 양의 정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 K는 주양자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L은 2, M은 3, N은 4 이렇게 주양자수가 됩니다. 둘째, 전자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전자가 이 궤도에서 빙글빙글 도는 원운동을 하거나 혹은 전자 껍질을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있는데 이때 전자 껍질을 오고 갈 때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를 살펴볼게요. 수소 원자는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이 하나의 전자가 핵과 가장 가까운 K라는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상태인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소 원자에 예를 들어 빛을 쏘게 된다면 전자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이렇게 흡수된 에너지를 통해 다른 전자 껍질로 퉁 하고 튕겨져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한 상태를 전자의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은 핵과 가까운 껍질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면 그 힘으로 쿵 하고 튕겨져서 위쪽의 전자 껍질로 이동하게 되고 에너지를 잃으면 후 하고 탈진이 되니까 바닥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네 번째로는 이 에너지 준위는 란다라는 빛의 파장과 반비례를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식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것은 플랑크 상수이고요. 이것은 빛의 속력 역시 상수값입니다. 여기서 상수랑 고정되어 있는 값을 뜻해요. 여기서 E라고 쓴 게 바로 에너지고요. 이것은 빛의 파장인데 보면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가 있죠. 때문에 에너지가 크면 빛의 파장은 작아지고 또 에너지가 작으면 빛의 파장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전자 껍질마다 채워질 수 있는 최대의 전자수가 다른데 이것은 주양자수의 제곱 곱하기 2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제곱부터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이 있고요. 이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주양자수가 K인 1이니까 1의 제곱
곱하기 2, 총 2개가 됩니다. 2주기의 원소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렇게 핵이 있고 2개의 전자껍질이 있는데 가장 최외곽 전자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전자껍질은 K, L, L은 주 양자수가 두 번째에 있으니까 2가 됩니다. 그렇다면 2의 제곱에 2개니까요. 최대 8개의 전자가 2주기 원소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한 법칙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살펴볼게요. 수소의 전자는 이렇게 방전관에서 들뜬 상태가 됩니다. 이 들뜬 상태는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라고 했죠. 들뜬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두 번째 전자껍질, 즉 L이었죠. 두 번째 전자껍질까지 내려올 때 과학자 이름을 따서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전자의 이동을 모두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의 전자껍질을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나의 전자껍질 이동은 가장 에너지가 낮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4개의 껍질을 이동한 것은 이 빨간색에 비해서 이동 거리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크게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소의 전자는 분명히 하나라고 배웠는데 왜 선 스펙트럼에서는 4개의 전자 이동이 보이는 4개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방전관에 있는 수소 기체가 1몰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비춰지는 빛 에너지는 여러 개의 파장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혼합된 파장을 통해서 수소 전자들은 각각 다른 위치로 들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수소라는 물질의 특징은 4개의 다른 들뜬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들뜬 전자들이 모두 두 번째 L 껍질까지 에너지를 방출하며 내려올 때 총 4개의 색이 다른 선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소 원자에 있는 하나의 전자가 4개의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1몰의 수소 기체 중에서 0.25몰은 첫 번째에 들뜬 상태, 그 다음 0.2몰은 두 번째에 들뜬 상태, 그리고 다른 0.25몰은 세 번째에 들뜬 상태, 그리고 마지막 0.25몰은 네 번째에 들뜬 상태가 되면서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4개의 선 스펙트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실험에서 파장이 여러 개의 혼합된 빛이 아니라 고정된 파장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를 수소 기체에 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빛 에너지에 따라 1몰의 모든 수소 전자는 4개의 스펙트럼 중 하나의 색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